현재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맹활약을 이어가고 있는 강호동씨. 큰 덩치에 맞지 않는 푸근하고 귀여운 이미지에 시청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그는 전설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씨름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보통 우리나라 전통 격투 스포츠 하면 씨름을 떠올리곤 하지만 그 대중성에 비해 씨름에 대해 아는 정보는 많이 없습니다. 씨름은 허리와 허벅지에 삿바라는 천을 두르고 경기를 시작하며 경기 도중 무릎 위쪽 신체가 먼저 모래에 닿으면 패배하는 3판 2선승제로 승부를 가립니다. 그렇기에 씨름을 처음 보는 사람도 승패를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격투 형식은 우리가 흔히 아는 유도와 유사합니다. 잡고 흔들고 넘어뜨리는 격투 방식을 지녔기 때문이죠. 다만 씨름은 옷에 깃이 아닌 삿발을 잡고 모래판 위에서 넘어지는 순간이 훨씬 직관적으로 보여진다는 스포츠라는 점이 씨름만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씨름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힘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 이동과 하체 활용, 순간적인 판단이 승패를 좌우하는 고도의 기술 스포츠입니다. 그렇기에 씨름의 가장 큰 재미 요소 중 하나는 씨름의 화려한 기술전이라고 할 수 있죠. 씨름의 기술은 크게 허리 기술과 다리 기술로 나뉩니다. 허리 기술은 상대방을 돌리거나 들어올려 던지는 방식이고, 다리 기술은 상대의 다리를 걸어 중심을 무너뜨리는 방식이죠. 이어서 가장 대표적인 기술로는 상대를 들어올려 중심을 무너뜨리는 들배지기, 안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안다리 걸기, 허리의 유연성을 이용해 상대를 뒤로 젖히며 넘기는 기술인 뒤집기 등이 있습니다. 특히 들배지기는 상대를 앞으로 당겨 들어올린 다음 몸을 틀어 옆으로 돌면서 던지는 기술로 씨름악동 강호동 선수의 주특기로 많이 회자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백두장사, 한라장사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 두 장사의 차이점은 체급입니다. 남자 씨름의 체급 급수는 총 5개로 소백, 태백, 금강, 한라, 백두 순으로 커지고, 여자 씨름의 체급 급수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무궁화 순으로 커지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체급에서의 우승자들이 체급에 장사를 붙여 백두장사, 무궁화장사로 불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렇다면 천하장사는 어떤 체급일까요? 사실 천하장사는 체급을 기준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천하장사는 프로씨름의 상위 리그로 체급에 따라 장사급수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체급의 통합 우승자를 일컫습니다. 그렇기에 천하장사는 씨름 1장으로 씨름 선수들의 로망이자 최고의 타이틀로 여겨지죠. 씨름의 경기 종류로는 크게 4개의 메이저 대회가 있습니다. 설날, 단오, 추석 대회로 각 명절 기간 동안 진행이 되고, 마지막으로 연말에 진행되는 천하장사 대회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총 4개의 메이저 대회를 모두 우승하는 것을 그랜드슬램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넷플릭스 피지컬 아시아에 출연한 김민재 선수는 2022년에 데뷔하자마자 37년 만에 임한기 이후 첫 대학생 천하장사 타이틀을 차지했고, 2024년 추석대회에서 백두장사에 오른 김민재 선수는 씨름하면 임한기보다 김민재를 먼저 떠올리게 할 것이라는 당돌한 포부를 밝혔죠. 그리고 데뷔 2년 만인 그해 연말 그랜드슬램까지 달성하며 자신의 포부에 한 발 더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타 스포츠와 대비되는 씨름만의 차별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축구는 90분, 야구는 몇 시간, 지루하지는 않으신가요? 씨름은 수십 초면 한 판이 끝이 납니다. 타 스포츠와 달리 씨름은 짧은 순간에 모든 게 집중되는 승부이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한번 중심이 무너지는 순간 그대로 승부가 나고, 짧은 시간 속에 힘, 균형, 기술, 판단이 전부 압축되어 보여져 그만큼 더 재미있게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삿바 하나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공격 위치 자체가 제한되어 있어 시작부터 두 선수가 서로 붙어서 경기를 진행하게 되죠. 대부분 스포츠는 거리를 두고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씨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래판 위에서 맞붙은 채로 두 사람이 버티고 밀고 흔들고 순간에 뒤집는 씨름의 장면들은 마치 진짜 황소들의 싸움 같은 원초적인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씨름은 민속놀이가 프로스포츠로 발전한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합니다. 경기 안에는 예와 전통이 살아있고 그 전통의 무게가 실제로 종목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가죠. 그래서 씨름은 2017년에 국가무형문화재로, 2018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오래된 놀이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전통 그 자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국가문화재로 인정받은 만큼 오래된 씨름의 역사 또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씨름은 원래 밀치기, 당기기, 넘어뜨리기와 같이 생존을 위한 몸싸움에서 동작들이 경기 형태로 발전한 전통 스포츠입니다. 초기에는 별도 장비 없이 맨손으로 겨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삿발을 잡는 방식으로 정착했고, 무릎이나 상체가 먼저 땅에 닿거나 넘어지면 패배하는 식으로 규칙이 체계화되었죠. 대한씨름협회에 따르면 우리 민족의 시작이 기원전 3000에서 2000년경으로 추측되는 가운데, 무려 기원전 2333년부터 단군조선 부족국가 시대에서 씨름의 옛 이름인 치후회라는 명칭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씨름이 단지 오래된 스포츠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약 5000년 역사를 함께해온 전통 스포츠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사진은 가장 유명한 씨름 관련 유물인 고구려 고군벽
작화의 각저총 씨름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김홍도의 작품 단원풍속도중 씨름 또한 대표적으로 씨름의 역사와 문화 가치를 잘 드러내는 작품 중 하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씨름이 특정 시대에 잠깐 유행했던 놀이가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와 함께한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80에서 90년대에는 씨름에 그렇게 열광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스타입니다. 사람들은 스포츠를 경기로 보지만 결국에 기억에 남는 것은 스타 선수이죠. 80년대의 상징인 모래판의 황제, 화려한 기술 씨름을 구사한 이만기와 함께 씨름판을 누빈 인간 거중기 이봉걸, 모래판의 신사라고 불리는 이준희 등 수많은 스타 선수들이 씨름판에 등장했죠. 더불어 90년대에는 괴물신동 강호동이 등장하며 새로운 스타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강호동의 등장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당시 강호동은 씨름판에서 악동, 10대 돌풍의 선두주자라 표현되는 등 당시 그의 에너지는 많은 사람들을 압도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더불어 모래판에 반항하라고 표현이 되며 선배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태도, 경기장의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 거침없는 존재감으로 관중들을 즐겁게 해주면서 강호동이라는 선수는 모래판에 올라오는 순간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는 선수로 각인이 되었죠. 이처럼 1980년대와 90년대 다양한 스타들이 등장하면서 씨름판의 인기를 최고치로 끌어올렸습니다. 둘째는 라이벌 서사입니다. 최고 기록을 모조리 갈아치운 기존 천하장사 이만기와 혜성같이 등장한 괴물신인 강호동의 경기는 사람들에게 단순 씨름 경기 그 이상의 가치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세대교체냐 왕의 수성이냐를 두고 대중들도 의견이 갈리곤 했죠. 실제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는 이만기 선수의 깝죽 사건으로 라이벌 서사에 피크를 찍기도 했습니다. 18대 천하장사 대회 준결승에서 강호동은 이만기와 붙어서 이길 수 있는 패가 떠오르지 않자 그의 스승인 김학용 감독은 강호동에게 이만기의 심기를 건드리라고 조언했죠. 그 결과 강호동은 괴물과 같이 포효하고 눈을 흘기며 이만기를 쳐다봤습니다. 또한 경기 시작 전 선수들은 서로 무릎을 꿇고 삿발을 잡으며 일어나는데 서로 무릎을 먼저 꿇지 않아 팽팽한 기싸움이 계속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만기는 강호동에게 깝죽거리지 마라 라고 말하며 깝죽 사건이 탄생하게 되었죠. 셋째는 TV와 명절 문화입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씨름의 4대 메이저 대회는 추석, 단오, 설날에 그리고 천하장사는 연말에 진행됩니다. 특히 지금처럼 개인이 각자 휴대폰을 소지하며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대가 아니었기에 명절이면 가족들이 한 공간에 모여 하나의 TV를 보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이런 문화 덕분에 씨름 경기의 시청률은 무려 50%를 기록하기도 하며 전국 가구의 절반가량이 보는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한 씨름은 규칙이 어렵지 않고 승부가 명확하며 무엇보다 모래판이라는 축제 느낌이 살아있기에 가족들이 다같이 보기 좋은 스포츠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천하장사라는 타이틀이 그 시대 씨름을 민속 스포츠를 넘어 국민적 이벤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뜨거웠던 씨름 인기가 왜 사라지게 된 걸까요? 씨름이 인기를 잃은 건 갑자기 재미가 없어져서라기보단 판 자체가 무너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씨름은 프로화에 있어 다른 종목처럼 모기업이 적자를 감수하며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인기와 홍보 효과에 기댄 후원금으로 굴러가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구단이 일방적으로 팀을 유지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었고 인기가 꺾이는 순간 팀이 바로 사라지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재적 문제 속에서 IMF 사태가 발생하였고 IMF 전후로 경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은 씨름단을 해체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이런 심각한 상황 속 프로 씨름 조직의 안일한 운영과 조직 간 알력 다툼으로 씨름판은 극으로 치달았고 급기야 체급이 축소되면서 체격이 큰 선수 중심으로 씨름판이 흘러가 씨름의 본질적 재미인 기술이 없어지고 단순 힘싸움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이는 가장 큰 대중의 이탈 요소 중 하나로 뽑히는데 이는 스포츠의 본질적인 가치인 재미를 잃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환경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프로스포츠의 종류가 다양해지면서 대중의 선택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기술의 발전과 OTT까지 더해지면서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제로 KBO는 2024년에서 2026년 유무선 중계권만 3년 1,350억 원 규모로 계약할 정도로 컨텐츠 유통이 산업이 된 반면 씨름은 협회 연맹 분열로 인한 중계권 갈등으로 중계구조 자체가 흔들리고 대회 개최수 자체도 급감하면서 팬들이 정기적으로 볼 의미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씨름은 새로운 흐름에 맞춰 새 관객을 붙잡는 데 실패하며 인기는 점차 시들어만 갔습니다. 이러한 씨름판의 몰락은 선수 저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전성기였던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전국에 8개 이상 운영되던 씨름단은 불과 몇 년 사이 3개로 급감했습니다. 팀이 사라지자 선수 수 역시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는데 한때 등록 선수만 300명 이상으로 추산되던 씨름판은 2000년대 초반 기준으로 40명 안팎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인물이 최홍만입니다. 최홍만은 씨름에서 정상급 타이틀을 거머쥔 뒤 2005년쯤 씨름을 떠나 격투기 무대로 전향합니다. 핵심은 갑자기 다른 꿈을 꿨다가 아니라 씨름판의 불안정성이 직접적인 배경이었다는 점입니다. 당시 소속 씨름단이 해체를 앞둔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K1에서 스카우트 제안이 왔습니다.
본인 말로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조건이 너무 좋았고 당시 연 15억 수준의 제안이 오자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결국 선수 스스로 살 길을 찾기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겁니다. 즉 씨름은 선수가 부족해서 쇠퇴한 종목이 아니라 선수를 지켜내지 못한 종목으로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씨름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2년에서 3년 사이 씨름 인기가 다시금 증가했다고 합니다. 경기장에 젊은 관중들이 늘어나고 온라인에서 하이라이트 영상이 돌아다니며 선수 개인 팬덤까지 생겨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특히 경량급 중심의 기술 씨름이 주목을 받으면서 씨름돌이라는 표현이 생길 정도로 젊은 층의 관심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좋은 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봤다니와 같은 반응도 나오고 있죠. 정부와 협회 차원에서 부활 원년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방송과 예능 프로그램의 접점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는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K씨름 진흥 방안도 발표되었죠. 씨름이 다시 떠오른 이유는 단순히 추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현재 미디어 소비 방식에 맞는 매력적인 장면들이 씨름에 많이 있기 때문이죠. 쇼츠나 릴스와 같은 쇼폼에 씨름 특유의 짜릿한 한방 승부를 잘 담아낼 수 있다는 점 역시 씨름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씨름 경기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쉽게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KBS N스포츠, 대한씨름협회 공식 유튜브 채널 그리고 KBS VOD에서 씨름 경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씨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크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씨름이 다시 기술 위주로 돌아오면서 기술 씨름의 재미가 강화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민속 씨름의 최경량급인 소배급이 도입되었고 기사에서는 이를 등한시됐던 기술 씨름 부활이라고 표현하며 더 빠르고 역동적인 기술로 승부가 갈리는 재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둘째, K문화 확산과 전통 콘텐츠의 재평가가 있습니다. K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전통 콘텐츠가 단순히 낡은 문화가 아니라 한국적 정체성이 뚜렷한 매력적인 콘텐츠로 재해석되기 시작했습니다. 씨름 역시 이런 흐름에 맞춰 옛 스포츠가 아닌 현대적인 감각에 맞는 전통 스포츠로 재평가받고 있죠. 셋째, 선수 캐릭터 중심의 팬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씨름은 이제 경기 결과보다 선수 개인의 성격, 서사, 훈련 과정 같은 캐릭터가 중심이 되는 팬 문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처럼 경기 결과가 전부였던 시절과는 달리 선수들을 응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젊은 팬층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민재, 김은별 등의 선수들이 개인 팬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넷째, 대중매체 노출 증가입니다. 씨름은 이제 지상파, 케이블 예능, 스포츠 다큐, 유튜브 콘텐츠 등에서 단순한 경기 중계를 넘어서 선수 개인의 서사와 인간적인 모습을 강조하는 콘텐츠로 재포장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경기 결과 중심으로 소비되었던 씨름이 이제는 선수의 성장 과정, 인간적인 면모를 다룬 예능과 콘텐츠를 통해 대중과 더욱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씨름의 희열, 천하제일 장사 같은 프로그램들은 씨름을 더 이상 무겁고 오래된 전통 스포츠로만 보지 않게 만들고 경쟁과 성장, 관계가 살아있는 콘텐츠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조금씩 인기가 늘어나고 있는 씨름. 그러나 여전히 많은 제약과 한계가 존재할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끝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름이 다시 국민 스포츠로 부상하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비더스는 K-팝, K-뷰티, K-드라마를 이어 K-씨름이 떠오르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즘 다시 떠오르고 있는 씨름 한번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